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평가정책본부장 최우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과정에서 2022년 국내 산업은 어떠한 방향성을 보일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환경 요소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린 후 산업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환경입니다.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는 2021년에 빠른 회복을 보였으며 2022년에도 세계는 약 5%, 국내는 약 3%의 양호한 성장성을 보일 전망입니다. 다만 백신 접종 속도, 변종 바이러스, 인플레이션이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수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소비 추이입니다. 재택근무 증가와 외부 활동 제한에 따라 내구재 소비가 먼저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구재 소비는 최근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에 따른 위험 요소는 있지만 급감했던 서비스 소비는 위드 코로나 시 양호한 성장을 보일 전망입니다. 국내 제조업, 특히 중간재 산업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중국 정부는 탄소 배출 감소와 함께 원자재 가격 통제, 그리고 공급 과잉 해소 등을 목적으로 주요 산업의 생산에도 개입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가격 하락, 철강 생산 급강, 전력난 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여파는 한국 경제 및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 정책에 따른 파급 효과가 국내 산업의 수급 및 공급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국 정부의 개입 강화는 한국 주요 산업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제조업 관련 중국 이슈를 제외하면 금리가 단연 가장 큰 변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유지되었으나 인플레이션 등의 금리 상승 요인으로 최근 통화정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준금리를 올 하반기에 2차례 인상했으며 내년에도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가 산업 전망을 발표하는 총 37개 산업 중 8개 산업이 유리한 환경에 7개 산업이 불리한 환경이 있습니다. 유리한 산업을 보이는 산업 중 5개 산업은 실적 저하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불리한 환경을 보이는 산업 중 5개 산업은 실적 개선이 전망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대면 산업은 코로나 이전과 같거나 개선된 실적을 보였습니다. 2022년에도 안정적 실적 추이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특히 소비 패턴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경우 우호적 환경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포함한 육상 운송 산업은 유리한 산업 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타 비대면 산업은 안정적 실적 유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공산품 소비는 코로나19 확산 직후 크게 감소되었지만 이후 내구재 위주로 높은 소비 증가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내구재인 자동차는 글로벌 수요가 2021년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향후 내구재 수요는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구재 수요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인 가운데 공급망 차질 등에 따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 수급은 당분간 양호한 상황을 유지해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한 해상운송 산업도 유리한 환경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서비스 소비는 급감되었으며 국제선 항공 운송 규모 등은 회복세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 등 위험 요소가 있지만 위드 코로나 본격화 시에는 빠른 회복이 가능한 전망입니다. 호텔, 항공 운송 등 대면 관련 서비스 및 제품 산업의 환경은 여전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코로나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의류, 외식 등은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항공 운송도 점차 회복이 가능한 전망입니다. 건설입니다. 주택가격 상승 및 양호한 분양 여건으로 착공 물량은 2022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대 최저 수준의 미분양 물량을 보이고 있으며 초기 분양 실적 또한 우수한 상황입니다. 축소된 공급 물량, 전세 가격 강세, 매매가 대비 저렴한 분양가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부동산 시장 여건의 악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건설회사들은
주택사업 중심의 이익 창출 기조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의 지속된 규제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국내 수급의 중요한 산업이 다수 있습니다. 철강을 예로 들면 중국의 생산량 감소에 따라 2021년 하반기 한국의 수입량도 급감했으며 그에 따라 국내 철강 수급이 호전되었습니다. 중국 수입 물량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경우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른 가변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철강 산업은 유리한 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정책 변화 등에 따른 가변성의 위험은 높아진 상황입니다. 비철금속과 전선 산업의 경우 타이트한 수급이 예상됩니다. 한국은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석유화, 디스플레이 패널, 기계류 등 중간재 또는 산업재를 다량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4, 5년간의 추세를 보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중국 내 설비 확충의 영향으로 자금 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중국 내 대규모 증설에 따른 수급 여건 저하가 예상되며 디스플레이 패널 또한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수배 저하가 예상됩니다. 탈탄소 추세로 석유 메이저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지만 수요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당분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수급은 타이트할 전망입니다. 한편 탄소 중립 제도가 강화될 경우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비용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정유산업은 세계적으로 석유 제품 수급의 타이트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조선은 LNG 호황에 따른 대량 발주로 수주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입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조달금리 등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은행 예대 마진은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은 업권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의 경우 예대 마진 확대, 보험업의 경우 운용 수익률 상승 등으로 유리한 여건을 보일 전망입니다. 반면 신용카드, 할부리스, 저축은행은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로 저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대손비용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조달금리에 따라 수익성에 영향을 크게 받는 신용카드, 할부리스, 여전사의 사업 환경은 불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시 및 머니무브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한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최근까지 증시가 호황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 상승 기대에 따른 머니무브가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머니무브 현상으로 증권업 위탁매매 부분의 위축과 채권운용 관련 리스크 확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 둔화 가능성은 증권사의 수익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산업 전망을 종합하면 공급망 및 중국 관련 산업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 영향성의 회복이 예상되며 금리 인상의 효과에 따라 금융업권별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신용등급 방향성입니다. 2018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등급 상하향 배수는 2021년 10월 기준 0.56배로 전년 대비 소폭 반등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가 수출과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되면서 신용등급 하향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신용등급 방향성을 나타내는 등급 전망입니다. 2021년 11월 기준 네거티브 등급 전망이 38건, 파지티브 등급 전망이 24건으로 부정적 전망이 긍정적 전망을 상회하고 있어 하향 우위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2년 한국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양호한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대비 등급 하향 압박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한국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비교적 잘 무난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인력 공급이 이제 그 원조롭게 원활하게 이제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북아에 있는 제조업 공급망은 이제 동북아 내에서는 그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과 약간 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물류비 증가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이 미국과 유럽에서의 이제 인플레이션과 다른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유가 상승이라든가 공급망 애로의 장기화 그리고 그 공급망 국제화의 후퇴 등에 따라 이제 물가 상승 요인은 있긴 한데 그 2021년도에 이제 그런 요인 때문에 2%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지만 2022년 이후에는 2%대에서 이제 점차 안정화되는 인플레이션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유럽이나 이제 미국과 인플레이션 전망이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특정 그 국내가 아니라 특정 외부 국가에서 수입이 많은 그 제품의 경우 이제 수입이 그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서 요소수 사태와 같이 이제 좀 중대한 영향을 미친 바가 있고 그 작년에는 일본의 이제 불화수소 수출 금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점도 있습니다. 현재 그 한국이 이제 중국의 80% 이상을 의존하는 그 품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 마그네슘이나 안 그러면 이제 반도체 2차 전지에 소요되는 산화 텅스텐 등 같은 게 이제 수입이 축소가 되거나 이럴 경우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더욱이 이제 최근에 중국의 산업 정책이 다소 그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 중국의 이제 성장률에 따라서 중국의 수급에 이제 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에 중국의 산업 정책 내지는 이제 중국의 수급 변동에 따른 이제 한국 내에서의 수급 변동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내년에 하나의 리스크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